왜냐하면 주인공의 결점이 있었고 그 결점을 극복하고 나서 어떠한 새로운 대결의 장으로 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애니는 결점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애니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결점이 있는 에디가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찰쌤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기원해드립니다. 특히 학생이시라면 꾸준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라고 어떤 아이가 크게 성공하는 이야기를 하나 골랐습니다. 바로 The Million Dollar Shot인데요. 이 책은 댄 굿먼의 책이죠.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Get Rich Quick Club 말씀드리면서 그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도 주인공이 저자가 독자한테 말을 거는 부분이 나오죠. 이 책 The Million Dollar Shot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사는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아주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2022년 새해에 그런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혹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이라면 아래에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형적인 무협지의 스타일을 따라간 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말씀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책이 무협지와 같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실 겁니다. 주인공인 에디는 트레일러 파크에 사는데요. 트레일러 파크에 사면서 엄마가 근처에 있는 핑클사의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죠. 트레일러 파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트레일러 파크는 캠핑카, 그러니까 간이주택이죠. 이동식 간이주택을 몰고 와서 주차해 놓고 사실은 거기서 캠핑 온 게 아니라 계속 쭉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런 차들이 쭉 모여있는 데를 트레일러 파크라고 그래요. 대개 이런 공장들은 허허벌판에 지어지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허허벌판에 공장을 짓는 이유는 소음이나 공해 문제나 이런 문제로 주변과 트러블이 생길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일단 결정적으로 땅값이 무지하게 싸겠죠. 허허벌판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근처에 어떤 시설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은 집을 마련할 만한 형편이 아니거나 혹은 집이 있더라도 통근할 만큼 가깝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따로 트레일러 파크에 트레일러를 몰고 와서 캐러밴을 몰고 와서 거기서 주차시켜 놓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트레일러 파크는 캠핑카 자체가 좁고 열악하죠. 근처에 편의시설도 없고 다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 편안한 주거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곳이죠. 트레일러 파크는 흔히 사람들이 그 트레일러 파크에서 떠나는 게 목표일 정도로 되게 열악한 환경이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에디의 어머니도 꼭 여기서 나가자고 에디와 약속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에디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요. 그건 쏘는 것은 무엇인지 잘한다는 겁니다. 자기 말로는 축제에 가서 총쏘기 게임도 잘하고 다른 공 던지기도 잘하고 그래서 여러가지 쏘는 거는 다 잘하는 편인데 특히 자신 있는 것은 농구였죠. 그래서 자유투, 프리드로를 쏘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넣는 그런 재능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아무런 방해도 안 받을 때는 그렇게 자유투 성공률이 좋다가 이렇게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공을 쏘면 그러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주변에 이사온 옌이란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자애는 에디도 인정할 정도로 되게 자유투를 잘 쏘는 아이였어요. 심지어는 게임을 하다가 눈을 감고 자유투를 쏘는데 그게 들어가죠. 거의 그 농구 천재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의 아버지인 스토클리시가 젊었을 때 NBA 선수에 드래프트 될 뻔했어요. 그러다가 여러가지 안 좋은 일이 겹쳐서 결국 공장 노동자로 전락해서 핑클사의 공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트레일러 파크로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고요. 근데 이 애니, 이 친구, 이 에디의 친구 애니의 또 하나 가지 특징은 놀랍도록 문학적인 재능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시도 잘 써서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핑클사에서 컨테스트를 시작한대요. 그 컨테스트는 광고 문구를 써서 핑클사에 보내면 그 중에 당첨자를 한 명 뽑고 그 당첨자가 NBA 마지막 경기, 파이널 경기에서 쉬는 시간에 프리드로를 쏴요. 그래서 그 잘투가 성공이 되면 100만 달러를 주는 아주 대단한 큰 규모의 이벤트죠. 큰 규모의 컨테스트입니다. 이 핑클사의 이벤트는 상당히 머리를 잘 굴린 영리한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시를 잘 쓰면서 광고 문구를 잘 쓰면서 프리드로우, 자유투까지 잘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두 가지 잘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100만 달러를 걸어 놓더라도 자유투에서 실패를 해서 그 상금은 결국 못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거기다가 100만 달러란 거대한 돈이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에서, TV나 신문에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많이 보도해 줄 것이고, 그런 핑클사의 이름과 그의 제품들은 저절로 광고 효과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광고 문구로 나온 그 시는, 그 한 줄의 문장은 또 역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광고 효과가 더 배가 되겠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핑클사에서는 거의 손해볼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핑클사의 임직원들은, 그리고 그들의 자녀나 가족들은 절대 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제한사항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하죠. 바로 핑클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많은 공장 지원들을 해고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디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애니의 아버지도 공장에서 해고가 되대요. 그래서 심각한 생활고에 처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시에 핑클사의 임직원이 더 이상 아니게 됐으니까 이 아이들 에디와 애니한테는 이 컨테스트에 응모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에디의 친구인 애니는 사실 이 컨테스트에 참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핑클사를 도와준 꼴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에디가 참가하겠다고 하니까 애니는 자기가 시를 써서, 자기가 광고 문구를 써서 에디한테 건네주죠. 그리고 그 광고 문구가 핑클사의 이벤트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에디가 NBA 파이널, NBA 결승전에 가서 쉬는 시간에 자유투를 성공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100만 달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핑클사는 에디가 이 자유투를 성공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스토클리시가 옆에 붙어서 그를 코치해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유투의 확률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에 500개, 1000개씩 자유투를 던지면서 성공 확률을 자꾸 높이죠. 그래서 90%까지 성공 확률을 높여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핑클사에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핑클씨가 직접 와서, 핑클사의 주인인 사장인 핑클씨가 와서 직접 에디한테 거래를 제안하는데 에디는 단가를 거절하죠. 되게 이런 경우 주인공한테 거절당하면 되게 악당들은 주인공을 공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공략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을 점점 압박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NBA 파이널, 이 거대한 경기에 나가서 대담하게 공을, 자유투를 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디는 특히 주변의 환경, 주변이 시끄럽거나 주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럼 자유투 확률이 훅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스토클리치가 열심히 가르쳤죠. 열심히 자유투 연습을 시켰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책에서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밀리언 달러 샷의 내용이 꼭 무협지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협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협지는 대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대개 무협지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소질은 있지만 어떤 불안전성 때문에 자신의 소질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어떤 시련을 겪고 나면서 은둔에 있는 고수를 만나요. 은둔 고수라고 하죠. 은둔 고수를 만나서 자신의 불안정성을 깨버리고 그리고 무공을 쌓아서 결국 부모님을 죽인 원수들과 대결을 펼치고 거기서 이긴다는 내용이죠. 그게 바로 무협지입니다. 제가 이 소설이 무협지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에디가 바로 트레일러 파크에 사는 아주 불우한 환경에 있는 소년이죠. 무협지의 주인공과 너무 많이 닮은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비슷한 점은 이 주인공이 시련을 겪는데요. 에디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핑클사의 공장에서 해고되고 이런 시련을 겪죠. 세 번째는 은둔고수인데요. 바로 무림의 은둔고수 같은 스토클리치가 있죠. 이분은 왕년에 예전에 젊을 때는 NBA 선수로 뽑힐 만큼 출중한 실력을 갖췄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저 공장 노동자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네 번째 이유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무슨 의문이냐면 왜 애니가 시를 썼는데 왜 애니는 에디보다 슛을 더 잘 쏘는데 애니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애니는 완벽하게 시도 쓰고 완벽하게 슛도 쏘는 아이예요. 그런데 왜 애니가 주인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인공의 결점이 있었고 그 결점을 극복하고 나서 어떠한 새로운 대결의 장으로 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애니는 결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애니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결점이 있는 에디가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자가 직접 독자한테 말을 거는, 사실은 주인공의 입을 빌려서 말을 거는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엔딩을 제시를 해요. 첫 번째는 샷을 실패해서, 자유투를 실패해서 슬프게 끝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성공시켜서 아주 기쁘게 끝나는 방법,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결론이 나지 않는 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던져졌고 공이 날아간 상태에서 골에 닿지 않은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론이 없는 그런 엔딩을 가는 경우죠. 결국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막 고민하는 척 하다가 실제 엔딩을 말해주긴 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시면 너무 재밌을 만한 엔딩이 있습니다. 저번에 더 겐 리치 퀵 클럽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 더 밀리언 달러 샷은 댄 굿먼의 책으로 1997년에 하이페리온에서 나온 책입니다. AR 레벨로는 4.2, 전체의 책 길이는 19,000단어가 넘는 책입니다. 아이들이 읽기엔 좀 길죠. 그 대신에 어른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 원서 큐레이션 서비스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해서 그리고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안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같이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찾아서 따라가 주세요. 지난번에 올린 애니 오클리 세이브스 더 데이와 실버 소개 영상과 그리고 구스베리 파크 소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